잠 안 자고 쎄 빠지게 투자해서 외화를 막 벌어와도 뭔 세금이 가득하죠.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투자해서 번 내 소중한 돈 혹시 세금으로 왕창 털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딱 5분, 여러분들의 5분만 투자해서 이거 모르면 무조건 털리는 세금 상식과 절세 꿀팁들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아서 더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세금은 미리미리 사실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나라에 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이렇게 내 돈을 지킬 수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상장 국내 기업 주식 투자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 주식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내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큰 고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국내 계좌에서 샀으니까 이것도 국내 주식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그거 뭐냐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 말이죠. 분명히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사고 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건 국내 주식이니까 세금도 국내 주식이랑 똑같겠지.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국내 상장이라는 말이랑 국내 주식이라는 말은 세금에서는 전혀 달라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 기업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지수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가 아예 달라요. 결국 중요한 건 상품의 성격이 세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세금이 어떻게 붙냐? 이 상품은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 직투의 양도소득세는 22%거든요.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배당소득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즉 분배금을 받아도 매매 차익이어도 모두 15.4% 배당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원청징수에서 나가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 주식 직투 22%라는 숫자보다는 15.4%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이자 소득, 이런 것들, 여기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도 차익까지 포함해서 전부 합쳐서 1년에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율이 15.4%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30%, 40%, 50%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는 ETF 좀 팔았을 뿐인데 왜 종합과세가 나와요?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배당을 이미 많이 받은 상태다. 내가 이미 이번 연도에 많이 받은 상태다. 그 상태에서 한 번에 매도했었을 때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작게 투자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배당으로 넘기지 않는다. 이자 이런 거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 직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같은 해에 이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은 합산을 해줍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불러요. 전체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걸 초과한 금액에서 22%가 세금으로 나와요. 보유기간은 상관없어요. 1년을 투자했든 내가 10년을 투자했든 팔면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물론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행 신청을 받아서 이제 대행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ISA 계좌. 많은 분들이 ISA는 절세다. ISA는 아예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ISA 안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주식, 애플이나 테슬라나 혹은 미국 상장 ETF들, TQQQ나 QLD나 QQQ나 SPY 이런 것들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결국 요 상품들이죠. 이 상품들은 투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은 세금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ISA 계좌에는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매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5년간 1억까지만, 즉 1억이 가득 찬다. 그럼 더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과세가 연간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연간 비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투보다는 비과세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넘는 수익도
22% 세금은 아니고 9.9% 분리과세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ISA가 무조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먼저 목돈이 내가 있어도, 예를 들면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래도 다 넣진 못합니다. 매년 2천만 원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넣으면 한번 시작하겠다 그러면 3년간은 못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빼도 되는데 세금 이익이 모두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3년 이전에 뺐는데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뭐 종합소득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진짜 답도 없죠. 그래서 진짜 안 쓸 돈을 넣어야 되는데 미래가 그죠? 내 맘대로 이렇게 되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분 만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나는 월에 얼마씩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월에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ISA가 괜찮은지 미국 직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과거에 찍었었던 영상, 이 세금 비교 분석한 실제 코딩과 엑셀로 비교 분석을 다 해놓은 결과를 첨부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월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좀 볼까요? 해외 주식 직투에 예를 들면 250만 원 비과세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그냥 단순히 팔고 그대로 다시 사면 되는데 이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주식 하나를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샀습니다. 평가 금액이 예를 들면 1,3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산 가격이 이만큼, 그래서 막 올라가지고 지금 평가 금액이 여기에요. 제가 1,000만 원에 사고 1,3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1,300만 원 된 주식을 전부 다 팔 필요가 없어요. 이 이익 중에서 이익이 이제 300만 원이 이익인데 여기서 250이 될 때까지만 팔면 됩니다.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니까 적절하게 한 이 정도 팔면은 이익이 얼마지? 이 정도 팔면 이익이 얼마지? 이게 팔아보면서 넘지 않게 잘 컨트롤을 한 다음에 250만 원 미만으로 매도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다시 같은 종목을 같은 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익 실현이 됐고 그리고 세금도 공제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젠 1,300만 원에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팔 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이제 10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팔고 막 수천만 원 세금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안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죠. 그죠? 안 팔아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팔아야지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 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수익이 나도 과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증권사 여러 개 쓰는데 A증권사에서 내가 250만 원을 벌었고 B증권사에서 250만 원을 벌었다. 이걸 다 수익 실현을 했다. 이러면은 이거 둘 다 비과세냐? 아니죠. 기준은 증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게 모두 다 4명의로 되어 있으면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전부 합쳐서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도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죠. 증여를 하면 증여된 시점의 가격을, 주식의 가격을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 이익 중인 주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 부인한테 넘기면 그 1,000만 원 이익된 가격이 이제 부인의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까지가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절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제 5천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넘겨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건이 명확합니다. 첫째는 증여세 한도가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6억,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증여 후에 1년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와요. 그래서 1년 이후에 팔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차익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게 맞냐? 맞습니다. 매수 환율이랑 매도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도 양도이익에 포함이 돼요. 돈이 이제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세금에 관련한 부분들,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는 ISA가 나냐, 딕2가 나냐, 이런 거 이제 세금 차이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따로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잘 보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생활에 의미 있는 영상을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